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분 후에 오전 9시부터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본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무능, 제1외교의 실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다르게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 있을 경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강경된 입장을 밝힌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을 풀기 위해 정권 나름대로의 철학을 고심했던 박근혜 정부와 법원을 사법농단이라는 죄로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을 수사해 숙청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을 대변하느라 일본 정부와 소통하거나 외교적인 접촉을 유의미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한미일 동조관계를 외치면서 우방국인 일본과의 외교를 방치한 채로 8개월여를 허송세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이러한데도 언론 방송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보완해동하고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지난 7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베 편드는 분들 동경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라고 하면서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반일 망언에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 북한을 대변한 유시민은 평양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며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박정희 대통령을 적대시하고 말살하려고 하지만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국정 최고급 지도자라면 이것만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에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국제정세에 적응하는 결단력이 마지막 덕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파들이 친일로 매대한 박정희 대통령 발언 중에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 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라며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정치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결단을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DJ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원이 있는데 참모 복원 없다면서 DJ라면 다른 정치적 결단을 내렸을 것이고 DJ가 말한 오로지 양국의 미래만 보고 나아가자는 말을 타산지적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일반 국민과 달라야 합니다. 오로지 민족의 운명과 나라 미래 한 곳만 바라보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은 아닙니다. 국무총리도 외교장관도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외유기에 오르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국에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국민을 최전선에서 싸우게 해놓고 정부는 한가하게 해외로 나가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반일 감정, 적배천산의 대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는 외교 실정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외교부실, 외교 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경호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각성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공화당 광화문 텐트 천막 당사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2년간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의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방송과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씨의 말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릴 수 없어서 공약 이행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문재인 씨가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입니까? 시장에 갈 때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상인들이 경제 살려달라, 도대체 경제를 이렇게 동안 2년 만에 무너뜨리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씨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시장의 상인들이나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과 동떨어진 내로남불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참으로 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일간지에 시장 색인 백인에게 물어봤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고 하루 벌어서 알바 월급 주기도 힘들다. 지금같이 시장 밑바닥부터 위기를 느끼는 적은 없었다. 그렇게 시장 상인들은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의 주체들이 거부한 정책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전체의 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잘못된 논리로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밀어붙이지만은 시장이 거부한 정책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는 제2의 IMF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 FTA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렇게 잘하는 FTA 잘못됐다고 하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자동차, 화학 모든 거 거의 다 내줬습니다. 그 여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한중 무역 전쟁 여파 한국 경제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의 경제 보복, 모든 것이 이 외교의 무능, 또 정책 미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될 정책 미스를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문재인 정권한테 경고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IMF 터지면은 미국이나 일본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과거의 IMF 사태와 같이 집에 있는 금 팔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정책 이거에 대해서 절대 협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좌파 정권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걷어들이는 것이 또한 용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원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52시간 근로제 폐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속한 정규직화 중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전 세계에서 비웃고 있는 탈원전 원전 폐기를 다시 폐기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좌파 독재 정권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는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쏟아집니다. 과연 지금의 이 무능한 경제팀을 가지고 이러한 경제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화평법, 화관법을 밀어붙임으로 해서 지금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될 정부가 야당의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 문제 때문에 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자료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였던 화평법과 화관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화평법, 화관법을 조금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개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화평법과 화관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IT나 전자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들은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 때문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안 문제, 그걸 가지고 양성태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을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버려버리는 가장 바보스러운 짓을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버리는 그러한 바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일본 압제의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맙시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국민들이나 미래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은 막아야 됩니다. 잘못된 정권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불의가 권력을 지배하면은 그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파 정권 중에서도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공포적인 정치를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년 반으로 돌이켜봐서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체질과 경제 기반을 그렇게 어렵게 지켜왔는데 2년 반 만에 그 경제 기반을 다 흔든 것이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 없는 국방, 안보가 안 보이는 안보, 국민 없는 경제, 학생 없는 교육, 기업 없는 노동, 우방국가 없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교참사, 경제참사, 국방 안보참사, 일자리 참사까지 이어진 겁니다. 참사공화국이 하루빨리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략물자 밀반출 부분은 2016년 국감 때 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더불어민주당 정권 돌아서 좌파 정권에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략물자의 밀반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략물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 간의 5가지 사항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요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전략물자의 밀반출과 밀수출된 상황들을 직시하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 혹은 밀반출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흐름도 전략물자 지도가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략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운영, 밀수출, 그 밀수출 이후에 우리의 주적국가의 전략물자가 혹여라도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물자 밀반출 이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러한 정보 교환을 미국 CIA와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한미 양국 간의 전략물자 연구를 위한 MOU가 2005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즉각적인 전략물자 대책 한일회의를 통해서 일본도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밀반출되든 한국에서 밀반출되든 그 화학물질, 독소를 가진 화학물질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넘어갔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물자 밀반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악한 것이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카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카이에 관련된 생산된 관련 제품들이 북한에 잘못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카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야당이 포함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일 새벽에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해체를 위한, 철거를 위한 특공대가 2250명 조직됐습니다. 도대체 6월 25일 날 용역깡패 570명을 동원하고 2400명의 경찰, 100명의 소방, 서울시 공무원 500명, 200명을 철거하는데 3500명이 동원됐고 용역깡패 570명은 무자비하게 우리 애국 동지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면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날 비디오 동영상을 다 틀어서 서울시나 청와대하고 같이 비교해 주길 바랍니다. 그대로 문재인 씨 말 그대로 하면은 용역깡패 전원이 구속돼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목을 들었다든지 쇠파이프를 들었다든지 또 민노총과 같이 국회 담을 허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비폭력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의 일방적인 거짓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그것도 나라가 다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 공화당에 대한 천막 철거 탄압을 하라는 문재인 씨는 이 나라의 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의 거짓말에 의해서 100명이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실명되는 과정,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듣고 국무회의에서 그래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일 새벽 4시까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일 4시에 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12시 전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은 불의와 저항한다는 정의의 마음으로 광화문 천막 당사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일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의의 세력한테 굴종하면은 누가 그들과 저항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참여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공화당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애국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의 힘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께서는 내일 새벽 4시, 즉 오늘 12시, 밤 12시까지 광화문 천막 당서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위원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오늘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실랍니까? 저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시도당 위원장님은 잠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부산에서 134차 태극기 집회가 이번 토요일날 1시에 부산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또 그와 동시에 금요일날 해변을 한 군데 정하겠습니다. 정하는 대로 다시 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늦어도 내일쯤에는 공지를 하겠습니다. 1박 2일 해변 팟캐스트를 부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장소로 오시고 1박 2일 해변 팟캐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금요일 오는 팀과 토요일 오는 팀을 구분해 주시고 금요일 오는 팀은 1박 2일 하시고 바로 집회 장소로 옮기시면 되고 토요일 날 오는 팀은 집회 장소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맘때에 울진에서 해변 우리 당원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부산에서 팟캐스트 겸 당원 단합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은 많은 당원들은 금요일 날 부산으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걷어야지 이제. 끝났는데 뭐 많이 없어. 그냥 주무시죠. 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회 브리핑이 오후 1시와 오후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후 6시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우리공화당 강화문 광장 천막 당사에서 팟캐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강제 대집행 관련해서 오늘 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님께서 금일 밤 12시까지 총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